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 정도까지 약 10개월간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고 나면 좋겠다. 부러웠어요. 한순간에 되게 짧은 순간에 바로 생을 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건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답게 살아가는 나사리 윤지비입니다. 제가 약을 작년부터 해서 한 10개월 정도 복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단약을 한 지 한 2, 3개월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 관련된 영상을 계속 찍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도 않았고 마음 상태가 정말 좋아진 상태에서만 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제 마음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쯤이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우울증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울증 약을 먹게 된 계기는 그 정신과에 첫 진료를 받던 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둘게요. 간단히만 얘기를 드리자면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였는데도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고 뭔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약을 제가 처음 먹은 건 아니고 예전부터 여러 번 먹긴 했었는데 제가 띄엄띄엄 먹었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꾸준히 먹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못 먹었었는데 진짜 이번에 제대로 꾸준히 매일매일 빠짐없이 한번 먹어보기로 이제 하고 꾸준히 먹은 거예요. 약을 처음 먹었을 때 막 기분이 좋아지거나 막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느낌보다는 불편한 증상들이 완화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심장이 불안 증세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계속 거렸었고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라던가 지속적으로 약하게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 없는 불안, 우울감, 그런 증상들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울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것들은 잡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한 2, 3개월 정도는 그런 효과들이 되게 좋아서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약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신체화 증상이 엄청 심하신 분들, 그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기가 되게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은 약의 도움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겪은 부작용은 손 떨림이 수전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다리 저림,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자는 하지불안 증세 같은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심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졸음이 온다거나 잠이 온다던가 멍해진다던가 그런 부작용은 없었어요. 예전에 다녔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되게 심했는데 이 병원은 약을 되게 약하게 처방해주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자기랑 잘 맞는 약, 자기랑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고 처방을 해줬을 때 졸음이 오거나 멍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졸음이 중간에 좀 왔던 때가 있었어요. 같은 약인데도 시기에 따라서 좀 증상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는 좀 조절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절받고 다시 잠이 막 쏟아지는 현상은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손떨림이나 다리 저림은 그게 너무 증상이 심해서 추가적인 약도 먹게 됐었는데 지금 단약을 한 지 한 2, 3개월 정도 되니까 그 증상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약을 먹기 전에 없었던 증상은 약을 끊고 나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저는 지금 손도 조금은 떠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큼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떨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진짜 쬐끔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나아질 거라고 믿고 너무 크게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에 의존하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약의 효과에 대해서 되게 의심이 많았었어요. 초반에 불면증 같은 거는 약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그걸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잠은 잘 와서 좋기는 한데 여기에 의존하게 될까봐 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초반에는 조금 약에 의존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래 초반에는 좀 약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약간 의지를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적응된 다음부터는 순간순간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의존하고 있는가?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경계하면서 드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중간에 의사 선생님이랑 걱정되는 부분, 두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되게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후반부? 그러니까 제가 10개월 정도를 먹었으니까 한 5개월 차 그 이후로부터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신체화 증상들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도의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들은 지속해서 반복을 하고 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서 받는 타격들까지 컨트롤 해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약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 스스로의 역할이 더 커지겠구나. 결국엔 내 손에 달려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약을 먹으면서 올해 1, 2월 정도부터는 다시 감정일기랑 학원 쓰기와 같이 제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정성적인 방법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고 마음이 정말 안정되면서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에 의존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복용한 기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먹을지 몰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증상이 엄청 심한 상태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저한테 약을 먹는 걸 권하기는 하지만 먹든 안 먹든 선택하실 수 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셔도 된다. 걱정이 되시면 먹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는 먹기로 결정을 했지만 오랫동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언제까지 먹으면 되나요? 라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최소 10개월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을 먹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당황스러웠긴 했는데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진짜 나아지는지 진짜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은 제가 임의로 단약하지 않았고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평소에 4개 먹었다면 그 약을 4개, 3개, 2개 이렇게 줄여가고 먹는 빈도도 매일매일 먹다가 이틀에 한 번씩 먹다가 3일에 한 번씩 먹다가 4, 5일에 한 번씩 먹다가 점점 끊는 그런 방식으로 단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좋아진 이유 중에 약이 없었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신체화 증상들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괜찮았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총평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병행되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을 다니는 건 내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내 마음 상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네일샵 가게 되면 뭔가 네일샵 받는 것 자체도 좋지만 뭔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신과를 주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도 조금 더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방문을 했었고 약을 먹게 됐지만 병원에 갈지 약을 먹을지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 병원에 가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약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이 신체화 증상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해진다라는 하는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약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서 좀 해볼 수 있겠어. 심리치료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고 감정일기도 쓰고 감사일기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좀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약과 병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정말 그런 정성적인 행동들. 약은 선택이지만 그런 정성적인 행동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정말 저는 거의 평생을 통해 마음 관리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약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감정일기나 학원 같은 걸 꾸준히 쓰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그 방법을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관련된 프로젝트 운영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꼭 저랑 함께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그거를 꾸준히 꼭 해보시는 거는 정말 약보다, 정신과보다, 심리상담보다 가장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울증 약 10개월 복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극심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지는 우울증 관련 시리즈 영상들이 있으니까 위에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울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